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울지 마세요. 걸으면서 말씀 안 하십니다. 부모님 질문은 받아주시잖아요. 잠깐만 해주세요. 부모님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장하고 기자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기자들 막으라니까. 네, 두 번째 주제는 뚜껑 닫은 사이다로 잡았습니다. 원래 이재명 후보가 즉답 기자들 질문하면 바로바로 호쾌하게 얘기도 하고 뭐 어느 자리에서나 그래서 사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뭐 길거리에서 걷는 인터뷰는 안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기자들이 이제 후보가 주요 인물이 지나갈 때 막 마이크 들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바로 즉석 브리핑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아내인 김혜경 씨가 오늘 새벽에 낙상해서 입원을 했었잖아요. 괜찮으신 건가요? 뭐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네. 어제 저녁에 사실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전날도 좀 몸이 안 좋았고 기침, 열 뭐 이렇게 있어서 안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쓰러지셔서 부닥치면서 사실 약간의 상처가 있던 거고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성남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조사를 받고서 오늘 아침에 퇴원해서 현재 집에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예측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재명 후보가 집에 같이 있다가 쓰러지니까 119에 그 신고를 해서 같이 병원에 가서 같이 간호를 하고 오늘 아침까지 병원에 같이 있다가 같이 나오는 관계로 오늘 전체 일정을 좀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뭐 여러 행사에 참석하는 게 있었는데 다 세 가지가 취소가 됐죠. 뭐 이해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올린 걸 보면 이제 구토를 하고 뭐 이렇게 쓰러지면서 부딪혔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날 구토 증세가 있었고. 전날 구토 증세가 있었고. 빨리 회복하셔서 또 현장에 나오셔서 뭐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양김이네요. 양김이네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김건희 씨와 이제 김혜경 씨. 그 주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저기 상황실장이시니까 총괄 상황실장이시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질문을 되도록 안 받겠다. 언론에서는 그렇게들 해석합니다. 약간 이제 난처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바로 즉답하다가 뭔가 실수를 해서 또 굳이 설안을 만드는 게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결정하는 데 깊이 의사결정에 관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에요? 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후보 경선 때도 너무 길고 잦게 백브리핑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뭐 가상자산에 관한 그 행사에 가서 그 기자들이 묻는 질문이 가상자산에 대한 질의를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버리면서 가상자산 관련한 토론의 내용을 사라져버리면서 정말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그 횟수와 내용을 좀 조절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브리핑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수용이 됐을 때가 있었고 그런데 워낙 그 친 언론이고 친 기자적이라 그렇죠. 옛날에 민주당 부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하고 그냥 전화만 받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그냥 바로 핸드폰 전화하면 핸드폰 받아가지고 네. 이 기자님이세요? 하고서 그냥 전화해서 특종을 드리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뭐 최근 한 달 사이는 저는 전화를 안 했지만 저희 기자들도 전화하면 한 2달 전까지는 전화하면 콜백이 다 오긴 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그 정도인데 이제 메시지나 내용들을 좀 정확히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또 횟수가 너무 잦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도 있으니까 좀 조절하자는 취지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맞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 분석은 좀 틀립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왜 그러냐면 너무 박하신 분석이시네. 후보 또 박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 방통이라고 얘기하셔서 후보가 자신이 있으면 약점이 없으면 기자들한테 응대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기자가 전화가 안 오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사 가서 그 주제하고 벗어나서라도 당신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국민한테 알리려고는 욕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언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이 언론들이 와주는 게 고마운 일인데 지금
우리 이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장동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본인께서 말씀하신 또 대장동에 본인께서 말씀하신 정진상 같은 경우가 지금 8년이 돼 있잖아요. 유동규하고 통화한 게 밝혀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며칠 본인께서 전에 사실 관계 그 마지막 통화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안 대답을 했습니다. 안 했었죠.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본인께서 얘기하신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했냐?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사퇴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측근이지, 지금 현재 정진상 측근이지. 또 대장동 이게 먼지가 아니라 이거는 썩은 내가 풀풀 나는데 도저히 본인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설계권자고 결재권자고 감독권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 주제에 맞게끔 아니 말씀하시는 이게 주제예요. 그러다가 보니 여기 나서서 기자들이 자꾸 이걸 묻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응대할 수가 없는 거지. 제가 보기엔 저는 그럼 제가 뭐냐면 우리 성현정 의원님께 한번 제안 드리는데 저도 여기 토론회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럼 이재명, 윤석열 브리핑 데이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1시간 정도 같이 할까요? 지금 소통관 앞에서 같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검찰한테 가가지고 토론을 요청할 사안이지. 아니 그렇게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한테 가서 1대1로 답변을 지금 안 질의응답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아니, 검찰에 가서 1대1로 질의응답을 받아야지. 정론관 앞에 가서 두 사람이 백브리핑 그 뒤에 서서 기자들에게 한번 자유질의를 받는 또 색다른 방식의 2022년 대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제가 지금 두 사람의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지금 전화해서 누가 더 언론에 브리핑을 잘하는지 라이브를 하면 좋겠는데 또 대선 후보한테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에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그 대통령이 부패에 연루돼 있다고 한다면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패는 윤석열 후보도 저기 둘째가라고 셋째가라고 하면 저희 서로 하잖아요. 어떤 부패죠? 도이치모터스 장모 관련한 비리로 장모가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고발 사적 관련으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신성한 국민의 주권을 흔들었죠. 그 사건이 장모의 사건을 덮기 위한 고발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검찰을 사유화해서 장모의 사건을 덮기 위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나쁜 그 비리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거 꼭 정리를 해야 돼.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는데 11년 전 일이고 장모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있고 민주당에서 방어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벼락 출세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번에 벼락 출세해서 4개월 만에 후보가 됐고 쌍벼락으로 후보가 그러면 지금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철벽방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지금 와가지고 이런 음흉한 사람이죠. 이런 거를 그러면 임명 잘못한 거지 뭘 인정해요. 저희 인정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아주 음흉하고 정략적인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왜 검증을 그때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토론에 나오시니까 그때 물어보세요. 법사위 당시 법사위원이었고요. 검증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종민, 장제원 의원이 둘 다 여야의 법사위원으로 당시에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철벽방을 하고 아무런 하자 없다고 했었고요.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까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자르고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겁니다.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삶과 생존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간의 문제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갑질의 문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해치는 경제 권력, 언론 권력 이런 곳에는 하나 손을 못 댔어요. 그냥 곁가지인 몇 개 그 입시 관련한 거 가지고 마치 그게 대단한 수사인 것처럼 심수봉대하는 그런 능력 없는 검사를 검찰총장을 하고 지칭하면서 후보로 뽑은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반대했습니다. 조국 수사에서 울산 부정선거 사건, 나임 옵티머스 사건, 원전 비리 이런 것들을 다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 실체적인 지질이 없는 정치 수사였어요. 정말로 중요한 이런
국가의 존망은 부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의리도 부패가- 없었습니다. 부패가 있는 곳은 도려내지 않으면 그 사회에다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 꿈이 아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임명을 청와대에서 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다 방어하고 정말 우리 총장님 하면서 철벽 방어했던 게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뭐 저는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저는 반대했고요. 그 임명에 관해서는 적절한 인사가 결과론적으로 안 된 거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총장은 자기를 임명해주고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걸 또한 저버렸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사람한 윤석열 국가에 그러니까, 충성해야 됩니까? 사람에 충성해야 됩니까? 그거는 국가와 사람도 다 동일체입니다. 어떻게 동일체입니까? 왜냐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이 자, 그러면 대통령 제가 그냥 개인의 말씀드리는 말을 건 다 듣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 힘에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후에 만약에 그런 위치에 갔을 때 반드시 저는 동일한 형태의 결과를 받을 것이다. 의원님도 윤석열 조심하세요. 후보 얘기니까 마지막 성일종 의원님 관련된 멘트는 뭐 하나 얘기하시고 요 얘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국민들께서 권력을 위임한 거지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를 받은 건데 그 대통령의 지위는 5년만 유효한 거예요.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은 국가를 경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나오는 저는 제가 얘기고요.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국민의 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돼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배신했지 왜? 제가 보기엔 제가 국민한테 충성한 예고해 드리는 사람을 겁니다. 아니 예. 민주당이 배신해서 검찰총장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오실 겁니다. 아니 일단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꺼내면 성일종 의원님이 오전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이건 대장동 때문이다. 뚜껑 닫은 사이다는 얘기하실 거고 그러면 백현동으로 갔다가 특검으로 가실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반복된 얘기여서 제작진이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김영진 실장님이 바로 또 도이치모터스 함정을 파니까 거기 들어가셨어요. 아이 좋잖아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11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혼할 때 민정 같은 데서 검증해가지고 장가갑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장모와 부인의 사건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두 후보에 관련된 그 얘기들은 대장동 얘기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다 아는 얘기들이어서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매주 정책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윤 후보는 생각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세력간의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생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글쎄 무슨 의미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오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내 말 잘하니까 내 말 솜씨 한번 당신 놀아나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예의가 아니죠. 예, 일단 1대1 토론을 매주 하자라고 한 제안은 배경은 뭔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97년에도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창 후보 시기에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좀 그 TV 토론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언론도 그렇고 후보들도 해서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주제를 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런 거로 해서 토론을 한번 하면서 상당히 그게 좋은 포맷으로 다가갔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대로 정치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내 삶과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토론을 한번 해보면서 국민들에게 두 상품 중에 어느 상품이 나은지를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선한 취지에서 한 거지. 다르고 윤석열 후보를 약 올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준비 안 됐고 선대위가 준비 안 됐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좀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에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원희룡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보다 못합니까? 뛰어나시죠. 그럼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윤석열 총장이 다 토론했어요. 1대1. 맞서 토론도 했어요. 그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한다고 했던 건 아니죠. 자, 다 그렇게 해서 토론 다 하신 분이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진솔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장동을 비롯해서 너무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이게 벗어나야지요. 그러니까 던진 제안인데 지금 뭐 1대1로 토론을 요구할 게 아니라 검찰한테 가가지고 토론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조사받아야 한다니까요. 저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은 먼저 고발이 된 고발사주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인 윤석열 후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검하세요. 장모와 부인의 파리떼가 거기 끓고 있어요. 그래서 장모와 부인의 파리떼 끓는 사건들을 빨리 수사하는 게 지금 필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김 의원님 그 고발 사주도 특검을 하고 이것도 특검을 빨리 해야 돼. 이제 민주당이 한번 다 모아서 한번 해볼까요? 자 민주당이 장모의 장모 비리 사건, 잠깐만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두루두루. 사실은 지금 얘기들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얘기들인데 참 중요한 얘기들이 다 반복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빼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부패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대장동에서도 그 많은 입주자들, 그 토지주들 다 해가지고 이거를 강제 뺏어가지고 1조 원을 7명한테 나눠준 게 문제가 아닙니까? 또 대장동 3,000% 빠지시네. 왜 그러세요? 여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민생을 돌보려고 한다면 부패를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패가 있으면 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받으시라는 거고 또 고발 사주도 정책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발 사주도 문제 있으면 특검 같이 하시라니까요. 두 분이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하지 말라기도 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 가족의 부패 비리 패밀리 비즈니스의 실체적 진실이 이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장모의 그 부패 사건, 그다음에 그 부인의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건과 나머지 사건들 해서 모이면 저는 왜 윤석열 후보가 좋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가족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정치하시는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들이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장모는 이미 구속됐다가 그렇죠. 패밀리 비즈니스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를 패밀리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건 논리적인 비약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처음이에요. 국민이 용서 안 합니다. 지금 장모 얘기하는데 다 조사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하지 말라기도 할 거고 없는지 지금 아직 혈안이 돼가지고 국가 권력이 다 동원돼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곽상도 의원도 소환 수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하십시오. 곽상도 안 할까요? 곽상도 의원 소환 수사를? 곽상도 하세요. 권력 다 갖고 있는데 뭘 그러세요? 다 하시고. 그럼 결론은 핵심적으로 가장 연관됐던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은 소환 조사도 안 해요. 세상에 이런 수사를 하는 검찰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검찰 개혁을 누가 했어요? 검찰의 독립이에요. 잠깐만. 검찰은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검찰 윤석열의 말을 듣는 거죠. 그거는 제가 곽상도 의원 소환은 예정이 됐었다고 제가 조국 사건 났었을 때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찍어냈잖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했잖아요. 검찰 개혁해놨는데 지금 검찰을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제가 보기엔 검찰은 누구의 명령을 받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검찰 독립, 수사권 독립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가 곽상도, 박영수 특검, 자기 내부에 있는 검찰 선배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런 검찰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금 김호수 검찰을 비롯해서 친정권 인사들이 다 거기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만요. 검찰의 수사권 유동규가 집어던진 이 휴대폰도 다른 경찰 가서 가져오고 지금 압수수색 나갔을 때 시장실이고 부속실이고 그것도 다 안 했잖아요. 이런 거 다 검찰 개혁한다고 이런 무능한 검사들인지 아니면 정권의 충견들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로 다 짜가지고 검찰 개혁을 외쳤던 게 민주당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희 거 있으면 다 털으세요. 예.
일단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예정이고 일단 뭐 그 전에 관련 계좌 같은 걸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소환이 안 됐고요. 두 달 동안 2달이 지났는데 진행되고 있지 않죠. 곽상도 의원이 여기에 주범이 아닙니다. 주범입니다. 주범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다 알고 하나은행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만들어준 가장 커넥션의 고리가 곽상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 조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서